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매수할 때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반드시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까지 통상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아니면 당장 그 국민주택 채권을 이제 되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주택 채권을 내가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채권은 무엇이고 또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것은요, 국민주택 채권의 하나의 그냥 샘플입니다. 그래서 보면 채권에 발행 금액이 있죠. 보통 이제 통상 액면 금액, 뭐 1억, 10억, 100억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발행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채권을 발행한 일자, 보통 이제 매출한 달에 말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 이 채권을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만기가 몇 년이냐, 5년이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율이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채권은 그거에 대한 이자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율은 2019년 8월 8일부터 연 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달리가 아니라 연 단위 복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뉴욕의 상품 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이제 온스당 얼마가 상승했다. 그래서 금 대비 달러가 어떻게 거래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8에서 1.79로 하락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국채 가격은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국채값이 올랐다는 의미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선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 즉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채권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러면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정기예금의 금리가 변동이 아니라 고정금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이자율이 8%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원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년 뒤 이자는 80만 원이겠죠? 그리고 만기가 1년이니까 원금 1,000만 원 더해서 1,080만 원을 돌려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바로 하루가 지났는데 20%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제 가입했을 때 8%였는데 오늘 가입하면 20%예요. 큰 손해를 보겠죠? 그 이자율 20%일 때는 당연히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20%의 이자 200만 원과 원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나는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120만 원의 이자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억울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발상을 한번 해봅시다. 정기예금을 팔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즉 유통할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정기예금 이자 8%짜리를 원금 워낙 1,000만 원인데 이거 정기예금을 900만 원에 시장에다 파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900만 원을 팔아서 오늘 20%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이자는 180만 원이고 원금이 900만 원이었으니까 합치면 1,08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처음에 8%짜리 정기예금 이자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는 원금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80만 원의 이자와 원금 1,000만 원, 1,080만 원 똑같죠.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원금 1,000만 원이 900만 원으로 줄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채권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채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금리는 8%에서 20%로 상승했죠.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둘의 관계를 보면 채권 가격과 금리가 서로 반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채권 가격과 금리와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고 채권을 유통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아파트의 분양시장과 유통시장에 연결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분양인데 되는데 분양시장에서 10억이에요.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이선욱 씨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화랑이에요. 그래서 이 이선욱 씨가 10억짜리 분양받은 아파트를 시장에서 12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김종호 씨한테 12억에 팔았죠. 그럼 이선욱 씨는 2억의 수익이 발생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채권의 발행시장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시장은 채권의 유통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채권이 100억 원에 발행이 됐지만 이제 발행시장을 넘어서서 이선욱 씨가 김정호 씨에게 이제 이 채권을 102억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유통시장이죠. 즉 이선욱 씨는 채권을 통해서 2억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채권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102억이 아니라 100억짜리 채권을 98억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 시장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 있다. 결국 유통 시장이라는 것은 일반 자본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물론 만기 시에 지급되는 건 똑같습니다만 유통 시장에서 아까 정기예금 이자가 변동됨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손해가 나듯이 이렇게 채권을 팔고 사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는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한다. 이런 사실도 알게 됐죠. 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